많은 분들이 경매 관련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경매는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기준과 원칙은 어떻게 갖게 되셨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질문에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 그리고 제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경매를 처음 시작했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저 역시 들었는데 집 한 채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경매를 하냐. 이 경매라는 거는 난이도가 있고 고수들만 하는 어떤 영역인데 너가 부동산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경매를 해?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았었고 돈 없으면 그냥 월급이나 모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그때도 뭐 영상이나 책이 있었으니까 돈 벌었다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미 끝난 물이다. 끝난 시장이다.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기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제가 진짜 두려웠던 거는 실패하는 사례들이 계속 영상이나 책에 나와 있었다는 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공한 사례들도 있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실패한 사람, 실패한 사례 이런 것들이 더 집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입찰표 숫자를 잘못 써서 보증금을 다 날렸다든지 가격을 잘못 선정해서 입찰을 해서 수익보다는 손해를 훨씬 더 크게 봤다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정말 무섭습니다. 알고리즘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그냥 꾸준히 열심히만 하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또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고 책을 좀 보다 보니까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맹목적으로 두려워하던 부분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던 부분이었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됐고 또 경험을 쌓이면서 조금씩 답이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경매를 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어떤 스터디나 모임이나 교육이나 강의 이런 것들을 먼저 듣지 마시고 책을 한번 봐보세요. 책을 한번 보시고 영상보다 책을 보는 게 더 좋거든요. 책을 좀 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네.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것들을 내 지금 상황과 대입해 보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육이나 강의보다는 책을 먼저 보시는 걸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럼 항상 하는 질문들이 있죠. 어떤 책을 보면 좋아요? 어떤 책이 좋았어요? 추천해 주세요.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처음에는 투자 방법에 관련된 책들, 오피스텔로 돈 버는 법, 지방 아파트로 돈 버는 법, 경매 아파트로 돈 버는 법 이런 책들보다는 사례 위주의 책들, 경험담 위주의 책들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자의 상황과 내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공감도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사례들, 교훈들도 많을 거예요. 경매 투자를 하면서 기준과 원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경매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들이 다 좋은 물건이라고 하는 건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남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왜 자꾸 피하려고 할까요? 경매에서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 있다라는 거는 경매의 최대 장점인 싸게 산다를 적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남들이 다 좋아하는 물건은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남들이 좀 꺼려하고 외면하는 물건에서 기회를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지방의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데는 충분히 일반 시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뭔가 경매로서 기회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원칙 두 번째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물건은 절대 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막 특수 물건이라든지 법정지상권, 유치권 이런 것들로만 해도 돈을 벌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반대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경매에서 좀 쉽다고 이야기하는 물건들, 권리 분석상 아무 문제 없고 입지나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충분히 올만한 곳들,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어요. 너무 복잡한 권리 관계, 애매한 물건은 과감하게 포기를 합니다. 남들은 저거 싸다라고 하면서 조회수도 높고 관심을 갖지만 저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를 절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2천만 원에 낙찰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 물건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요. 조회수만 봐도 몇천 넘어가는 그런 사례들도 많고 자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보면 대부분 거의 100%가 문제가 있는 물건들입니다. 대항력이 있거나
어떤 특수한 권리들로 묶여 있는 물건들이 많죠. 그럼 내가 2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물어줘야 되는 돈이 7억이에요. 그럼 나는 이 물건을 7억 2천에 산 게 된 겁니다. 현재 사람들이 5억에 사고 팔고 하고 있다면 나는 이거를 경매로 2억이나 더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개인 소송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되면서 지속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경매는 지속하는 힘이 되게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물건, 이해가 안 되는 물건들은 과감하게 패스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원칙 세 번째는 손해볼 확률을 줄이는 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무조건 큰 돈을 벌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수익률이 높은 걸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수익률이 높다라는 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리스크가 크다가 될 수가 있겠죠. 내가 경험이 없고 내가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수익률만 보고 들어간다? 라고 하면 얼마 있지 않은 시드를 다 날리는 경우들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입니다. 저는 항상 부동산 투자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요. 대출이 나온다라는 것도 한 10% 정도 줄여서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5에서 1%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간에서 이야기하는 게 겁쟁이다, 레버리지를 그래도 끝까지 써야지, 그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부동산 투자라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을 합니다. 남들은 겁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주변에서 공격적으로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가 무너지는 투자자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거를 그냥 책이나 영상이 아닌 실제 사례로 접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투자를 지속할 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크 관리 충분히 원칙 3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남들이 비웃어도 신경 절대 쓰지 마세요. 친구들이 저 역시도 그거에서 돈 되겠냐라고 했던 시절이 있고, 빌라 저 같은 경우도 낙찰 받았을 때 사람들은 돈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에서 절대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되니?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때 같이 할 걸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내가 선택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경매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는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두려웠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경매 고수라고 이야기하는 투자자들도 처음은 다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작은 성공을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결국 큰 길은 열리고 그 길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해결책을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경매 이야기 좀 전달해 드렸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면 제가 또 이런 영상들 꾸준히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